1991년 수원에 살고 있었던 당시 8살 이 득화군은요, 정말 딸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위의 사진이 실제 득화군의 사진이에요. 득화군은요,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도 저기서 엄마가 보이면 엄마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엄마가 짐을 들고 있네? 그러면 엄마, 이 짐 나 줘요. 내가 들게요 하면서 이 조그만한 게 엄마 짐을 대신 들어주려고 하고, 정말 딸 같은 아들의 너무 이쁜 효자였다고 해요. 1991년 10월 29일 오후 6시쯤 수원의 한 놀이터에서 여느 날처럼 득화군은 친구랑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친구가 공을 자꾸 이상한 데로 차. 야, 너 일부러 공 이상한 데로 차는 거지? 나 주워오라고. 너 제대로 차. 너도 아까 이상하게 찼잖아. 이렇게 놀이터에서 친구랑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웬걸 어떤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묻습니다. 얘들아, 정말 미안한데 여기 문방구가 어디니? 이 말에 바로 득화군은요, 문방구요? 아, 저기 저쪽에 있는데?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아 그래? 너 아저씨랑 문방구까지 같이 좀 가주면 안 될까? 아저씨랑 문방구까지 같이 가주면 아저씨가 장난감 총 사줄게. 이 말에 득화군은요, 눈이 번쩍했어요. 왜냐? 안 그래도 장난감 총을 가지고 싶었거든. 그런데 엄마가 안 사줘.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 풀이 죽어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공짜로 총을 사주겠대. 아, 이 얼마나 횡재해요. 아싸리 아저씨 내가 같이 가줄게요. 그렇게 득화군은요, 아저씨와 함께 놀이터를 나서게 됐는데 이때 나머지 친구 한 명이 더 있었잖아요. 이제 이 친구는 너무 부러운 거야. 아, 나도 장난감 총 가지고 싶은데. 그래서 이때 이 아이가요, 이 두 사람을 뒤쫓아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도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아저씨 제가 길 알려드릴게요. 나도 데리고 가요. 나도 장난감 좀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뒤에 붙어가지고 졸졸 이제 따라다니면서 쫄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 들으채 만채도 안 해. 그냥 이 아이는 무시한 채로 득화군만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득화군의 어머니는요,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식당으로 매일 오후 7시쯤이 되면 득화군이 엄마 나 밥 줘요 하면서 왔었는데 웬걸 오늘은 7시가 넘어도 애가 안 와. 걱정이 된 엄마는요, 가게 일을 하다 말고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득화 좀 찾아보고 올게요. 이 엄마는요, 놀이터부터 근처 가게들 그리고 득화군의 친구들 집까지 다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녁 8시가 넘도록 득화 집에도 안 오고요, 친구 집에도 없고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이때 득화군은요,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 문방구 아저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총을 딱 얻고요, 아저씨가 사주는 빵으로 저녁을 대신하면서 이 아저씨와 함께 계속 있었어요. 이때 득화군은요, 물어본 거예요. 아저씨, 우리 집에는 언제 가요? 이 말에 이 남자는요, 너 이름이 득화라 그랬지. 너 니네 집 전화번호 알고 있어? 아이, 아저씨 내 나이가 몇인데 당연히 전화번호 알죠. 아, 그래? 그러면 아저씨한테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 그리고 같은 날 밤 9시경 이 득화군의 집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를 당시에 득화군의 고모가 받았어요. 그런데 예상하시다시피 이 전화는요, 득화군한테 장난감 총을 사줬던 아저씨가 건 거였고요. 그 아저씨는 득화의 가족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네 아들을 데리고 있어. 네? 저 득화 고모인데 누구세요? 거기 득화 부모님은 없습니까? 아, 예, 지금 안 계신데. 아, 여기는 대전인데 그러면 제가 한 밤 10시쯤에 다시 걸게요. 그리고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이 전화를 받고 이 고모 얼마나 놀래요. 당연히 이 소식은요, 득화군의 부모님한테 전달이 됐고요. 바로 수원 경찰청에 납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놈이 우리 아들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들은요, 득화군의 집 전화기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고요. 또다시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10시가 땡 됐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안 와. 10시에 한 됐는데 전화가 안 와.
이놈의 전화는요 10시가 아닌 12시 반쯤에 다시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놈은요 내일 오후 2시까지 만원짜리로 1,500만원 만들어 놓으세요. 이 말에 득화군의 어머니는요 네, 시키는 대로 할게요. 정말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우리 아이 득화 목소리 좀 들을 수 없을까요? 저희 아이 괜찮은 거죠? 여기 공중전화라 애 없어요. 득화 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내일 돈 보내주면 아이는 2시간 안으로 보내줄게요. 그거 괜히 허튼 짓 해서 시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알겠어요. 돈은 어떻게 전해주면 될까요? 그건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전화를 하겠습니다. 뚝. 그리고 새벽 3시경 이 득화군은요 거의 하루 종일 모르는 아저씨랑 같이 있었잖아요. 이제 슬슬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그런데 이 아저씨는 집에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아저씨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보내줘요. 나 집 갈래. 엄마 하면서 울고 보채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경찰들은요 집 주위부터 득화군의 친구들까지 모두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요 득화군이랑 축구를 같이 했던 친구 있었잖아요. 나도 데리고 가요 했던 그 친구를 경찰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하나 얻게 됩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사건 당시 득화군을 데리고 은색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갔다. 옆에는 그냥 재현이에요. 득화군을 데리고 갔던 이 남자는요 득화군의 집에 협박 전화를 해놓고는 자기는 친구를 또 만나가지고 나이트클럽 가갖고 술 제끼고 춤 제끼고 여자 제끼고 노라 제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득화군의 부모님은 애가 타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때 경찰들이 부모님한테 그랬대요. 공개 수사를 하자고.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라 라고 범인이 얘기를 했는데 공개 수사로 돌려버리면 그거 범인이 알아봐 우리 아들한테 해코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섭잖아. 하지만 너무 단서가 안 나오고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공개 수사로 돌리게 됩니다. 경찰은요 수원과 그 수원 인근 7개 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했고요. 수원 전 지역의 탐문수사는 물론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3,743명 경찰을 동원하고 2,543개소에 대한 범인 은신, 용의처에 대해서 낱낱이 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득화군의 실종 전단지 배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요 협박 전화가 걸려왔을 때 범인의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시민들한테 아는 목소리 같으면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제보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다 허탕이야. 제대로 된 제보가 하나도 없어.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제보가 하나 접수가 됩니다. 그 목소리 저희 집 근처에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사장님 목소리 같은데요? 라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이에 경찰은요 바로 그 문제의 대리점을 찾아갔습니다. 딱 가니까 어여쁜 여자 직원 한 명이 있네. 그 직원한테 납치범의 목소리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웬걸? 어머 이거 우리 사장님 목소리인데요? 이 경찰 딱 납치범의 덜미를 잡아버린 거죠. 경찰은 직원한테 물었어요. 사장님 차 있죠? 그 차 종류 알아요? 저희 사장님 차가 은색 프라이드 승용차인데? 이 새끼다. 이 새끼 잡았다. 이 대리점 사장이자 득화군을 납치했던 범인 그 남자는요 바로 당시 23살이었던 문승도라는 남자였습니다. 이 문승도는요 당시 만나는 여성도 있었어요. 경찰들은 바로 그 여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를 설득해서 여자친구를 이용해 문승도를 체포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자기야 오늘 저녁 10시에 카페에서 봐. 그리고 그 장소에 경찰이 잠복해 있다가 딱 잡아버리는.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은 성공해서 실제 저녁 10시에 약속 장소에 나온 문승도 경찰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경찰이 물었어요. 득화군 어딨어? 그랬더니 이 문승도 전 아이를 데려간 적이 없는데요. 자꾸 발뺌하는 거예요. 난 몰라요 스킬을 시전하는 거죠.
하지만 이 거짓말이 얼마나 가겠어요. 경찰이 이 문승도의 옷을 검사하다가 문승도 주머니 안에서 이득화군의 집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쪽지가 나온 겁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야, 이래도 모른 척 할래? 애 어딨냐고. 그랬더니 문승도 왈 하도 징징대길래 귀찮게 굴어서 그냥 죽였어요. 죽인 거예요. 8살 난 그 어린애를. 절대 용서받아선 안 되는 놈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놈은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 범인 문승도는요,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1986년 수원의 농고를 졸업한 후에 집안의 농사일을 거들면서 무직으로 지내다가 1991년 4월부터 집에서 자본금을 얻어가지고 수원 시내에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아무나 합니까? 기본이 성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말아먹었어. 사장이 되면서 대리점에 잘 나오지도 않고요.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불성실한 태도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점 잘 됐겠습니까? 계속 적자죠. 그런 상황에서 이놈 도박까지 손에 댔네. 도박하고 사업 망해가고 하면서 1991년 당시에 빚만 1,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와, 부모님한테 지원은 다 받은 상태여가지고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더 돈 나올 때도 없고, 더 이상 돈을 구할 길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 하나 유괴해가지고 돈 좀 구해봐야겠다. 그래서 1991년 10월 29일 자기 차를 몰고 누구를 유괴하지? 무슨 쇼핑하듯이 수원 시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놀이터에서 친구와 함께 놀고 있었던 득하군을 보게 됐고 장난감 총을 사준다고 꼬셔가지고 유괴에 성공했던 거예요. 그 장난감 총도 5,000원짜리. 문승도는요, 아이를 유괴한 첫날 밤에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에 득하군을 태우고 수원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득하군의 부모님한테 1,500만 원 협박 전화했어요. 그리고 그 후 3차례 지속적인 협박 전화를 더 걸어왔습니다. 당시에 문승도는요, 협박 전화를 공중전화로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공중전화도 추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승도가 전화를 건 공중전화가 너무나 오래된 공중전화야. 그래서 발신지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수사에 답이 없으니까 경찰은요, 공개 수사로 돌렸고 협박 녹음 파일 공개를 하면서 제보를 받다가 다음 달인 11월 10일 날 밤에 범인 문승도를 검거하게 된 거예요. 이 문승도는요, 애가 너무 칭얼대니까 목 졸라서 죽인 뒤에 큰 여행 가방 속에 그 어린 득하군의 시신을 담아 버린 뒤 유기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죽인 이유가 하도 귀찮게 징징대서라는 게 정말 열불이 나는 사건이죠. 이 이후에 살인마인 문승도는요, 1992년 8월 18일 사형 판결을 받았고요. 2년 뒤인 1994년 10월 6일 사형이 집행돼서 26살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 이 문승도의 시신 안구를 기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의 돈, 그놈의 도박,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요,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나보다 약하고 작으니까, 만만하니까 쉽게 범행 대상으로 지정해가지고 저지르는 거잖아요.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한 놈들, 정말 제일 재수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은 1991년 발생했었던 다신 일어나선 안 될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귀엽고 이쁜 애를